파월의 발언이 어떤 게 있었길래 미국은 실망을 했는지. 참 이게 목요일마다 늘 이렇게 좀 발표가 되니까 목요일 아침만 나오는데 그 나쁜 뉴스를 몰고 다니는 남자. 네. 그래서 사실 지난주 이 시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기대하지 말라고. 근데 확실히 시장은 좀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기대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좀 하원 의원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공개 서한을 보내면서 사실 뭐 금리를 올리는 건 좋은데 너무 이제 속도가 빠르지 않냐 뭐 이런 좀 어느 정도 분위기도 형성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는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기대했었습니다만 역시 지금 파월 의장은 뭐 비둘기보다는 매에 가까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좀 리뷰를 좀 해드리자면 일단은 확실히 좀 나스닥이 좀 크게 좀 반응을 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뭐 한 3% 이상 좀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이제 S&P 500 같은 경우도 2.5% 정도 밀리면서 사실 좀 시장 자체는 확실히 좀 실망감에 좀 매물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 좀 두 가지 좀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이 ADP 고용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의 어떤 이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일단은 고용이 딱 그 수치가 딱 나왔는데 이때부터 사실 조금 이제 좀 불안감이 좀 감지됐던 순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미국의 ADP 비농업 부분 고용이 좀 수치가 나왔는데 확실히 지금 고용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좀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가 236K가 나왔죠. 그리고 예상은 지금 19만으로 나왔는데 확실히 지금 월가의 예상을 좀 웃도는 좀 수치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레저, 뭐 서비스 쪽에 대한 부분들, 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확실히 고용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뭐 11% 이상 상승할 정도로 확실히 고용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임금을 더 주더라도 이제 채용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 고용 보고서에서의 어떤 그 수치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따져보게 된다고 하면 뭐 전반적으로 고용 자체 시장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는 좀 보기는 살짝 좀 힘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서비스랑 레저, 그다음 무역 운송 쪽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수치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뭐 정보라든지 금융, 뭐 전문 비즈니스, 뭐 교육, 헬스, 기타 이런 부분에서 고용은 좀 감소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섹터별로 고용은 분명히 좀 차별화가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경제 회복 속도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에서 고용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고용 자체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라는 어떤 이런 해석은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역설적이긴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징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경기 침체가 나왔을 때도 제가 볼 땐 고용의 어떤 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어떤 이런 좀 역설적인 어떤 분명히 부분도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 지금 ADP 지금 이제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요거 발표가 나오고 나서 딱 이제 좀 새벽 3시에 이제 발표가 났죠. 75bp. 그래서 기준금리 4% 딱 이제 발표가 됐고, 그리고 이제 FOMC 스테이트먼트가 좀 나왔는데, 확실히 이제 스테이트먼트 관련돼서 지금 9월이랑 11월 별로 변화는 없어요. 거의 변화가 없는데, 확실히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언급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자세히 좀 뜯어보게 되면, 일단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라는 식의 어떤 금리 속도 조절론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최종금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높을 수도 있다라는 식의 또 언급을 약간 좀 뉘앙스를 좀 풍겼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최종금리가 이제 한 4.6 정도 되는 수준이었는데 4.6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다시 5%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5%까지 가는 걸 그냥 생각하고 계셔라. 그래서 11월은 75bp, 뭐 12월은 50bp, 그 다음 내년 2월은 뭐 25bp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미 선물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고용 지표가 여전히 좀 견조하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연준의 어떤 긴축에 대한 공격적인 긴축에 대한 부분을 좀 지지하는 효과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좀 여기서 우리가 또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좀 이제 FOMC 뭐 결과는 우리가 뭐 이미 뭐 알고 있었고요. 이제 파월의 어떤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한 언급도 알고 있었는데 그럼 세 가지 포인트를 좀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월에 분명히 이제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들은 시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빠르게 대한 부분은 좀 조절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에 50bp, 내년 2월에 25bp, 그리고 3월도 25bp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3월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최종 금리가 이제 5%가 좀 넘어가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내년 5월 정도쯤이면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 속도와 이제 높이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갈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다만 이 기간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하락의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뭐 속도를 조금 줄인다 하더라도 높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피벗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의 하락 징조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앞에 두 개, 속도와 높이에 대한 부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측면이지만 결국은 인플레이션 하락 때까지는 계속 지속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는 그럼 확정된 것이 아니구나. 그럼 인플레이션 잡기 전까지는 더 올릴 수 있고 이 기간이 더 지속될 수 있구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좀 더 이제 페이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우려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 금리 인상이 뭐 내년 3월, 이제 뭐 5월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그럼 이제는 피벗에 대한 건 이제 좀 다시 한번 접어두고 확실히 좀 이제 고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언급드렸던 어떤 그러한 좀 우려 섞인 부분들이 이번에 연준의 어떤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나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시장도 좀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좀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사실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했던 지점이 그거거든요. 네. 이제까지 그 오락가락, 그 약한 모습을 보였던 파월의 스타일로 봐서는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의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근데 또 한편으로 연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데이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 폴 볼커 이전에 그 아서 번즈 연준 의장 때 그 정치적인 이유로 딱 하다가 뭔가 그렇죠. 그 스톱을 하거나 이랬을 때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폭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이 확 더 올랐던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연준 입장에서는 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막 충돌하면서 양쪽의 기대감과 불안감. 근데 결국은 이제 하긴 그랬을 것 같아. 우리가 다 기대하는 만약에 이번에 또 바뀌었으면 파월은 정말 무능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사람으로 아마 찍혔겠죠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준은 어떻게 보면 수치, 그 다음에 정치 사이에서 좀 적절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줄을 타야 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시장은 또 연준만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압박감을 상당히 느끼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만 결국 이제 연준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데이터에 좀 어떻게 보면 기반한 어떻게 보면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 이제 CPI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또 이제 리세션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뭐 기업 실적이라든지 고용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어떤 그 기울기를 좀 보면서 정책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받아보는 우리의 바닥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연준의 결정과 함께 좀 같이 결정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연준의 결정은 당분간은 좀 데이터에 기반한 어떻게 보면 좀 강한 좀 긴축을 계속 지속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하원 의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연준은 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작년에 어떤 본인들의 어떤 정책에 대한 판단 미스죠. 이런 부분을 좀 고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4번 연속으로 75bp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확실히 특히 이제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잡기에 확실히 좀 목표가 타겟이 정해져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스탠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바이든 입장에서 손쉬운 방법은 연준이 도와주는 거고 네. 이제 이렇게 되면 판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중간 선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나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면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됐든 아니면 뭐 중국과의 관계가 됐든 뭔가 큰 판을 긍정적으로 흔들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요즘 또 솔솔 나오는 게 그 어제 뭡니까? 사우디. 네. 사우디에서 나온 첩보가 이란이 곧 공격을 할 것 네. 같다. 이라크하고 사우디에 대한. 이러면서 이제 또 같이 이렇게 하면서 뭔가 유가를 내릴 것 같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뭐 횡재세 얘기도 좀 했고 그러면서 또 이제 국제적인 정세를 조금 이용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참 절묘하게 그런 이슈들이 딱딱딱 터져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케줄을 보게 되면 사실 다음 주까지 좀 가시밭길 행보가 좀 주요 이벤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FOMC 지금 11월 2일 날 발표가 됐죠. 그리고 11월 4일에 또 10월 고용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실업률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가 지금 3.6%인데 좀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1월 8일 날 이제 말씀하셨던 중간 선거가 있는데 사실은 약간 오바마 대통령, 그러니까 전 대통령을 약간 리콜하는 듯한 분위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민주당이 좀 상당히 좀 표심이 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 우리가 좀 생각하는 우리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봤을 때 정책에 대한 어떤 변화들 우리가 말하는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 법안 관련돼서 뭐 신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조금 이제 관심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11월 10일 이제 10월에 CPI가 발표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동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첫 단추를 잘 깼다라고 생각은 안 들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은 중간 선거에서 어떻게 될까 지금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지금 이미 지금 여론 결과를 보게 된다고 하면 이미 공화당이 좀 가만수를 넘었고 지금 하원은 이미 거의 공화당이 좀 이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원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박빙이긴 한데요. 지금 공화당이 그래도 살짝 좀 우위에 있어요. 그래서 공화당의 어떤 승리로 끝나게 되면 일단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 남은 임기 2년 동안 상당히 가시밭길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 보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상원과 하원이 다 지금 공화당을 어떻게 보면 다 장악하다 보니까 오히려 공화당이 법안을 좀 어떻게 보면 상정을 해서 다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좀 공화당을 달래야 되는 어떤 그러한 좀 입장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예전부터 해왔던 행동들에 대한 좀 자성 비판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빈살만 왕세자 만나서 어떻게 보면 좀 감산에 대한 부분을 좀 취소해주고 좀 더 석유를 좀 많이 좀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그것도 무시당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비축유를 더 많이 감산하고 또 나중에 황제세 얘기도 나왔지만 결국 이런 부분들이 물가를 잡지는 못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좀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10명 중에 7명 이상이 그러니까 71% 정도가 경제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 시민들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 공화당의 뭐 이러한 어떤 정치 색깔보다는 지금 당장 너무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가 이제 주유. 근데 아마 1달러, 2달러이던 시대가 이제 아마 가물가물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한 측면에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지금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어떤 민심이 좀 돌아선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비토라고 해서 약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뭔가 정책을 펼 때 공화당이 다 반대를 했을 때, 오히려 공화당이 어떤 정책을 폈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반대할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대통령의 비토, 거부권 이게 마지막 보루가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자주 남발을 하게 되면 약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훼손이 있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도 상당히 염려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얘기를 좀 이제 좀 그 히스토리를 좀 찾아봤는데, 오바마가 지금 8년 동안 비토를 12번 썼고, 지금 부시가 8년 동안 12번 썼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4년 동안 10회 비토를 썼기 때문에 아마 이런 수치까지 다 나와 있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 그 다음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상당히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런 면도 있을 것 같아. 그 지금의 연준이 어떤 스탠스 뭐 좀 도와준다 해도 이미 판은 바뀌었는데 네. 해봐야 별 효득이 없다. 뭔가 아슬아슬하거나 막 뭔가 하나만 있으면은 확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면은 좀 그런 그 뭐랄까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데 이미 좀 완전히 좀 지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해가지고 무리해봐야 별 실익이 없다 이런 뭐 계산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향후에 좀 스탠스를 좀 어떻게 보면 유화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좀 부분도 좀 남겨놨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약간의 좀 비둘기적인 어떤 그 파월 의장의 좀 언급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반응했던 건 결국 매파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컸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연준의 어떤 스탠스, 과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어떤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좀 연관을 져봤을 때 확실히 좀 선은 그었다라는 생각이 저는 분명히 들고 있고요. 이러한 측면이 분명히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지난 정권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트윗으로 맨날 날렸잖아요. 저 연준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아예 직접적으로 압박을 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뭐 어쨌든 입법과 행정과 이런 사법이 다 분리가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전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합심해야 되는 상황이 맞고 과연 이제 지금 이런 지금 중앙은행의 스탠스를 어떻게 보면 정부가 얼만큼 잘 좀 이해하고 따라주느냐. 사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부분이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보통 이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게 되면 이 중간 선거 이후에 아예 정책적인 어떤 이벤트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재료소별로 증시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확실성이 아예 제거됐기 때문에 증시가 보통 반등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50% 이상이 된다 보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만만치 않겠다라는 좀 의견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이벤트들을 지나고 그리고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좀 미국의 시장을 좀 바라보는 어떤 스탠스 자체는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보진 않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연말까지는 좀 관망에 대한 아니면 조금은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뭐 예전에 있었던 중간선거 이후에 좀 반등한다는 어떤 그런 히스토리는 일단 그냥 히스토리로서 좀 남겨두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의 기업 실적들 이것이 참 업종별로 완전히 이번에 차별화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나스닥 쪽에 포함되어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사실 아주 안 좋았고 안 좋은 기업들이 많았고 다우 쪽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실적은 또 좋은.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은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았다. 아주 경기가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 미국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나스닥에 대한 부분들 좀 상당히 그러니까 굳이 우리나라랑 좀 비교를 하자면. 나스닥이 좀 우리나라에서 좀 코스닥에 가깝고 그 다음에 이제 S&P 500이 그래도 좀 이 코스피와 좀 얼추 결이 좀 비슷하다라고 이제 좀 끼워 맞추게 된다면 오늘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 코스닥 좀 상당히 좀 진동이 좀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AMD 반도체 회사 지금 발표가 나왔는데 컨퍼런스 콜에서 지금 이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생각보다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사 매출 비중이 30%에 육박하는 PC 제품의 수요가 좀 부진함에도 약간 서버 내에서 점유율이 어느 정도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실적을 조금 받쳐주는 듯한 어떤 그런 부분들 PC가 좀 떨어지지만 서버가 다시 잡아주는 어떤 그러한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가이던스 자체는 뭐 이미 좀 소폭 하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컨센서스를 좀 소폭 하회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내년에 대한 어떤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에 예상했던 거와 좀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PC 시장은 분명히 감소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내년에도 계속 감소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재고부터 시작해서 좀 이런 부분을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다만 이제 이 서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좀 집중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거의 실적에 대한 부분과 지금 내년에 포워드 가이던스가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뭐 물론 이제 장 마감 이후에 한 1.7% 정도 가량 좀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기타 다른 이제 빅테크들과는 좀 다르게 그래도 좀 주가가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부분들 결국 이제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이 좀 더 집중이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나스닥 쪽에 있는 회사들 말고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경기 방어주 쪽에 있는 종목들 상당히 좋은데 일단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좀 수혜를 보는 업종들이 생각보다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다 보니까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결국은 이제 가격 전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가격 전가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업종이 어디냐면 식료품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펩시라든지 맥도날드, 코카콜라 뭐 이런 데가 이제 판매량이 조금 감소해도 그냥 가격을 확 올려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금 P가 올라가니까 Q가 조금은 떨어져도 그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좀 시너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분기에 지금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 발표 예정인데 오히려 좀 이제 호평이 쏟아지고 있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뭐 펩시코, 뭐 맥도날드, 코카콜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펩시코 같은 경우는 가격을 17%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판매량 1% 감소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부분들 맥도날드도 지금 이제 가격을 10%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판매 금액이 2%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오가닉 매출이 16% 증가를 하면서 총 판매량이 지금 4% 증가하는. 그래서 확실히 미국은 배당에 대한 부분도 보면 메리트도 있고 뭐 자사주 소각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메리트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가격을 전가를 해도 지금 매출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식음료 관련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업종들은 인플레이션을 좀 핑계로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다. 그리고 어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가격이 올라가면 잘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필수 소비재, 뭐 식음료 이런 쪽은 지금 이제 흔들림 없는 수요가 좀 나오고 있다. 그리고 가격 정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뭐 하반기 지금 이제 아무래도 나스닥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제 출렁출렁거리면서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이 좀 조정이 좀 나오겠지만 오히려 이런 좀 식음료라든지 어떻게 보면 좀 경기 방어를 성격을 띠고 있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상황에서도 시장을 좀 어느 정도 방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불황을 이겨낼 수 있는 대안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이제 맥도날드, 그 다음에 펩시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시리얼 쪽으로 하다 보면 켈로그까지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 또 배당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오히려 좀 연말까지 조금 더 지금부터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좀 보유하고 계셨다면 좀 더 그 어떻게 보면은 보유하신 전략 좀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당분간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뭐 트레이딩 관점도 좋고 아니면 좀 장기적 관점도 상당히 좀 좋은 그런 환경에 위치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오늘 우리 한국 시장, 네.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일 거예요. 또 어떤 충격을 또 받을 것이냐. 그리고 이제 오늘 어떤 종목들이 그래도 요즘 뭐 지수 상관없이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었으니까. 네네. 미국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지금 오늘 그럼에도 올랐던 주식들, 섹터, 이런 쪽이 결국 한국도 갈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이번 주뿐만 아니라 지난주부터 지금 우리나라에서 좀 섹터 장세가 좀 활발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작은 박스권이었던 2250을 넘어서 지금 2300에 좀 어느 정도 지금 박스권을 좀 뚫어내는 모습이 좀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710선에 대한 부분들 아직까지는 좀 박스권 상단에 위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지수는 지금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지금 박스권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좀 섹터별로 좀 상당히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 보시면 알겠지만 월요일날 2차전지 엄청 강했는데 어제 2차전지 다 빼고 있고 지난주에 반도체 상당히 강했는데 반도체 다 빼고 있고 원전도 강했는데 다 빼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줬다 뺐다 이런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업종이 왜 이렇게 안 가냐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엇박자가 잘못 나면 진짜 손실이 클 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포트를 변경하기도 쉽지 않고 어떤 종목을 따라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금 가격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좀 들고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오늘 시장 분명히 좀 충격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항상 보게 되면 시장을 볼 때 저는 미국 본장 상당히 중요하지만 결국 선물이 중요합니다. 미국 선물 지금 시장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환율에 따른 외국인의 수급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떤 지금 장세를 보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어제 원전 떨어지고 2차전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새로 나온 게 게임 업종이 좀 반대로 돌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올랐던 게임 업종이 밀리면서 다시 또 밑에서 돌리는 업종들이 다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수 자체도 워낙 좀 밑에 내려왔기 때문에 지수가 좀 빠지기보다는 그 안에서 섹터별로 좀 순환매가 상당히 빠르게 돌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뭐 감히 예언해 보건데 또 빠졌던 종목이 좀 고개를 돌리고 어제 올랐던 종목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빠지는 좀 그러한 순환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뭐 지수 레벨 자체는 좀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제가 볼 때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이벤트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가 다 반영되는 시점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저는 다음 주까지는 시장이 그래도 조금 버티면서 모든 좀 과정을 다 확인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은 좀 오늘 걱정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